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폴더블 폰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월 스마트폰 시장은 무한 경쟁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7 시리즈가 곧 나올 예정이고 삼성도 이달 말에 2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을 공개한다죠. 내년엔 첫 폴더블 아이폰도 나오는 만큼 폴더블 대중화 기대가 고조되는데 관련주의 주가도 승승장구할까요? 네, 폴더블 폰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9월에 갤럭시 언팩으로 2번 접는 핸드폰 내놓는다고 하고 애플도 내년부터는 접는 아이폰이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폴더블 시장의 대중화 속도가 이제는 빨라진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트렌드를 넘어서서 이제 대중화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측에서도 올 연말까지 일단 이 폴더블 폰 뭐 하이엔드급이죠. 플렉식 모델의 이 폴더블 폰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할 정도로 지금 폴더블 폰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이 G 폴드 7, G 플립 7이 출시가 됨에 따라서 역대급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사전 판매율을 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삼성에서는 이번에 폴더블 폰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4, 5년 전부터 폴더블 폰은 이제 출시가 됐었습니다. 이제 애플까지 가세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면서 더욱더 좀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휴대폰 시장의 어떤 변화, 그동안에는 이제 다소 틈새 제품으로서 이제 우리가 인식을 일시적인 어떤 유행에 따른 그런 폴더블 폰이다라고 이제 한다면 최근에 갤럭시 폰 자체의 어떤 인식의 변화, 특히 젊은 층, MZ 세대들도 이제 갤럭시 폰을 좀 선호할 정도로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고 있고 성능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이게 이 폴더블 폰의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또 이 배터리 성능의 어떤 강화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앞으로도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트렌드별로 좀 계속해서 각광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이 애플까지 가세를 함에 따라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패드도 2028년도부터는 접는 아이패드가 나온다라는 그런 어떠한 또 얘기도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틈새 제품이다라기보다도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대중화,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좀 이끄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폴더블 폰이 뭔가 하나의 도전 같은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발전하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대중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 유행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을에 지금 뭐 애플과 갤럭시 등등 뭐 다양한 핸드폰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카메라나 OLED 같은 쪽들도 궁금해집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관련주들 이쪽도 폴더블 폰 관련주만큼이나 신제품의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미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휴대폰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뭐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또 실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 수혜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기타 이제 OLED라든가 또 FPCB 또 이런 부품 업체들까지 좀 관심을 좀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9월 이번 주 말에 삼성전자가 일단 유럽 가전 전시회에서 갤럭시 S25 또 이 가성비 모델이라고 하죠. 펜 에디션 모델까지 공개를 하고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월 9일이죠. 다음 주가 되겠는데요.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 또 에어 시리즈도 공개를 함에 따라서 아이폰 관련된 수혜주들 뭐 폴더블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일단 회로 기판이라든가 또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은 폴더블 폰 수혜주들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일단 무엇보다도 유리한 것은 실적이 뭐 당장 좋아지진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실적 어떤 개선에 대한 가시화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하반기에 또 챙겨봐야 될 그런 어떤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미래 가치를 좀 당겨온다면 지금의 자리가 투자하기 적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위치 자체가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 주요 종목들 분석 좀 해주신다면요. 뭐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급등을 하지 않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4월에 바닥을 확인하고 일봉상으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거래량까지 좀 수반이 되면서 또 하반기에 기대를 모으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의 위치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 부분이 아닌 아래에서부터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주가의 위치를 또 우리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주가가 아래에서 올라온 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파이넴텍의 움직임. 이 종목은 다소 좀 다르죠.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좀 좋았었고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다소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애플이 폴더폰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매력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LG 이노텍이나 BH는 여기서 더 올라갈 자리가 많다 얘기를 주셨고요. 파이넴텍도 지금의 자리 부담스럽지 않다, 더 갈 수 있다 얘기를 주셨네요. 자, 스마트폰, 폴더블폰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피지컬 AI 투자 기대감은 잠자던 로봇주를 깨웠죠. 한 번 더 주가 레벨업을 하려면 새 모멘텀이 필요하던 중에 9월엔 로보타케와 중국의 유니트리의 IPO가 있네요. 다만 로봇 기업의 4분의 1은 아직 실적으로 증명을 못하는데 로봇주 지금 담아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제 계속 전동화, 자동화라는 키워드가 핫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고 나서부터 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또 쿠팡의 물류 현장 로봇 투자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협력사로 코닉 오토메이션, TXR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의 급등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 딱 나와서 반짝 이렇게 오르는 건지 사실 이 뉴스 노란봉투법이나 자동화는 좀 이미 좀 반영이 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의 지속성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조정기라서 또 빠른 순환매로 시세 연속성이 좀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시장 특성을 이제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뭐 단기적인 이슈에 좀 지나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양하게 순환매를 또 보여주면서 좀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즉 상승 종목수가 많은 그런 어떤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아직까지 실적이 찍히지 않고 있는 로봇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무래도 4분의 1 정도는 좀 역성장했다라는 그런 소식들까지 좀 들리면서 하반기가 다소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이 기업체들에서의 어떤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로봇이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점을 본다면 일단 하반기에는 다소 이제 역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또 좀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어떤 매출이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이제 용접용 로봇이라든가 또 푸드테크, 또 팜, 스마트 팜 같은데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기 좀 위험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해서 니즈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런 업체들이 또 핵심 부품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라든가 내재화에 또 성공을 하고 있고 또 AI 기술들 통합을 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일단 역성장하고 있는 그런 일부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또 성장 쪽으로 한번 좀
뭐 전환이 돼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지만 로봇 산업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에도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로봇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로봇 안에서도 참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시각이 다양하거든요. 휴머노이드 봐야 된다. 아니면 대기업이 묻은 쪽을 봐야 된다. 혹은 감속기나 부품 같은 쪽을 봐야 된다. 위원님께서는 옥석 가리기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일단 뭐 실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실적이 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침묵을 지켰던 뭐 휴머노이드도 그렇고요. 또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부품 업체들도 침묵에서 좀 깨어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런 로봇 기업들. 일단 뭐 휴머노이드도 그렇고요. 또 이제 부품 업체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섹터별로 봤을 때 구분을 짓는다라기보다 옥석을 좀 가린다라는 관점보다도 로봇 섹터는 장기 성장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매적인 어떤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으로 일단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 지분을 좀 참여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같은 이런 부품 업체도 순환매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더 꼽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간 소프트웨어 업체들 있죠. 솔루션 업체들도 뭐 클로봇이라든가 CMS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는 성장하는 산업이니만큼 두루두루 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순환매적인 관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요. 자, 그래서 로봇을 굉장히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긴 한데 오늘의 탑픽은 또 폴더블 쪽에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뭐 지속적으로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네. 종목입니다. 하지만 위치적인 어떤 주가의 위치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KH 바텍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폴더블 폰 관련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Z 폴드 7이죠. 이제 미국에서 좀 각광을 좀 받으면서 좀 관심을 또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매출 또 영업이익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현재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1차 목표가 16,000원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매 가격은 12,5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KH 바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6,000원, 손절가 12,500원인데 기술적으로 차트 한 번만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흐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이어지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오늘은 거래를 또 완벽하게 줄이면서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로 좀 다가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주 매력적인 주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좋습니다만은 투자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 이런 말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저희 AS도 좀 받아볼 텐데요. 코미코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고가 기준 17% 정도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크거든요. 여전히 좀 가지고 가볼까요?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업체와 달리 이 종목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 실적도 괜찮고요. 특히나 아직 반도체 관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이 종목은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죠. 미국 현지 공장을 좀 인수했기 때문에 관세로부터 조금 여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9만 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밑에 하단에 좀 QR코드가 있는데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저랑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QR코드 접속하셔서 저랑 소통을 하시는 또 기회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미코는 9만 원의 목표 주가 유지해 주셨고요. 양방향 소통 창구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